정윤회, 최순실의 사랑과 전쟁. 자,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사실은요, 어제는 박지만 씨, 아유, 이럴 때, 이렇게 힘들 때 누나 한번 만나보지 라는 얘기에 만나서 뭐 하냐 이런 심경을 털어놨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정윤회 씨가 침묵을 지키다가 다시 자신의 입장을 밝혀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종근 실장님과 함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그 말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실장님. 자, 아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없나?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이 있어요. 자, 배우자였는데 마음이 아프진 않냐?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충신과 간신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굉장히 냉소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에서 답한 거를 한번 보죠. 자,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나 하면서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뭐라도 좀 알았다면 이라는 조건절이 있거든요. 자기는 철저하게 소외됐다는 겁니다. 네. 어떤 부분에서 소외됐을까요? 권력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서 어떤 방법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자기는 이제 어느 시점부터는 완벽하게 몰랐다. 지금 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많은 부분들, 그 부분들을 처음부터 나는 몰랐다라고 자기 스스로는 부정하면서 그 몰랐다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충신과 간신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뭐냐면 자. 또 자신도 그 부분은 확실하게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걸 알았냐면 자신도 그 위치에 있어 왔다. 그 위치에 있어 보지 않은 사람이 저렇게 확언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신도 충신이든 간신이든 가장 지근거리의 신하였다. 그걸 알기 때문에 충신과 간신은 종이한다. 그러니까 본인이 충신이었다는 말은 아닌가요? 이 말이?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들 오늘 해석을 해요. 나는 충신이고 최순실은 간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지만 저는 또 저는 좀 달라요. 뭐냐면 자, 두 사람 다 충신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없었을 때부터 최순실은 간신이 됐다. 그러니까 그 종이 한 장 차이가 나로 인해서 시작됐다는 거죠. 나와 함께 있었을 때는 같이 충신이었는데 내가 그 자리에 없었을 다음부터는 최순실은 간신의 길을 걸었다. 그 점에서 종이 한 장 차이. 원래는 충신이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면? 박지원 변호사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혼해서 함께 살았으니까 이 국정농단에 대해서 나도 무관치 않다는 그런 의심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혼은 나는 숨길 게 없다. 뒤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자료를 갖고 와봐라. 나도 책임지려면 지겠다라는 뉘앙스로 보였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국정농단, 정윤회 국정농단 이 부분도 조사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아마 이혼하고 그 전부터 그 2014년 그 이후에는 사실은 조금 배제된 느낌이 있었거든요. 있었기 때문에 아마 최순실 씨가 주도된 것 같고요. 정윤회 씨는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뭐 좀 문제될 거는 적다고 아마 판단했기 때문에 나는 숨길 게 없다. 내가 숨어 있는 게 아니다.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또 본인이 정윤회 씨가 본인 재산 얘기도 꺼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국정농단의 공범으로서 함께 했다라면 내가 지금 뭐 이 모양이 됐겠느냐라는 본인이 이 모양이란 표현까지 썼는데요. 그리고 그 간신과 그 충신의 종이 한 장 차이에 대해서 결국은 정윤아 씨가 저는 그 종이를 한 장을 기본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살아가면서 기본이라는 게 있는데 기본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 기본만 잃지 않으면 큰 일은 치지 않는다. 근데 지금 그 기본을 잃어서 이제 큰 일이 이렇게 났다라는 거잖아요. 본인은 말하자면 기본을 지켰던 사람, 최순실은 뭐 내 앞에서는 적어도 못 나섰고 그러지 못했지만 왜냐하면 내 성격 자체가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 근데 내가 없어지고 나니까 기본을 잃고 간신이 됐다라고 분명하게 선긋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이 궁금하더라고요. 자, 내가 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다. 그런데 지금처럼 잡음이 나오게 된 건 이혼 뒤다. 아유, 최 씨 관리 못한 내 잘못이다. 근데 저는 봤을 때 최순실 씨가 더 기가 세가지고 정윤 씨 확 이렇게 잡고 살았을 것 같거든요. 저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보여지는 모습은. 그런데 우리가 정윤회 씨가 어떤 사람인지 사실 우리는 몰라요. 왜냐하면 자 최순실 씨는 완전히 지금 탁탁 털리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시쳇말로 모든 언론들이 모든 행적들을 다 지금 일일이
까발려지니까 사실 최순실 씨의 그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행적, 가장 최근의 행적들은 우리가 어떤 그 머릿속에 딱 상상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정윤회 씨에 대해서 뭘 알죠? 우리가 정윤회 씨에 대해서 아는 거는 지난번에 정윤회 문건 때 검찰 소환됐을 때 얼굴하고 그 표정하고 말한 거. 네. 그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 중간에 물론 채널 A와도 채널 A에도 인터뷰를 했지만 인터뷰를 굉장히 했습니다만. 자세한 어떤 신경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치 이것을 갖고 정윤회 씨가 훨씬 더 기가 약하다, 최순실 씨가 기가 더 센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기에는 그게 그렇다 안 그렇다라고 저는 확신이 안 서는 게 정윤회 씨를 우리는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두 부부가 함께 있을 때 박 대통령과의 권력의 삼각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그거는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죠. 정삼각형이었는지 어떤지 저희도 그렇죠. 지금 그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홍정선 기자. 네, 그런데 만약에 정말 그 최순실 씨가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기가 세고 그리고 정윤회 씨가 그 기에 눌려 있었다면 정윤회 씨가 밀려났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최순실 씨가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뭐 이래서 기가 더 세 보일 수 있고 정윤회 씨가 말수가 적고 차분하고 꼼꼼한 일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뭐 기가 약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부부관계에서는 그렇게 말수가 적고 꼼꼼하고 이런 사람이 말 없이 굉장히 더 주도권을 줄 수가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최순실 씨가 결혼관계에서든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하는 부분에 있어서든 저는 이미 진작에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면 정윤회 씨가 밀려나는 상황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뭐 2004년부터도 박근혜 대통령 옆에서 당시에 그 한나라당 시절에 그 보좌를 했지만 2007년 분명히 한나라당 그 대선 경선 후보가 된 후부터는 분명히 공식적으로 밀려난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부터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 옆에 더 지근거리로 가까워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대선을 앞두고 남편이자 정치적인 경쟁자인 정윤회 씨가 어떤 밀려났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된 부분은 분명히 최순실 씨가 말하자면은 컨트롤할 수 없는 대상이 아니었나 추측을 해봅니다. 지금 두 사람 간에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두 사람의 권력 관계에 대해서 자, 정윤회 씨 아버지는 이런 얘기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좋아요. 분에 넘치죠. 훌륭해요. 아주 우리하고는 감히 뭐 할 그런 처지가 아니에요. 성품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하는데 굉장히 좀 훌륭하다고 할까요? 그럴 수 있는 소양을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민하고 그러니까 그 대통령 주변에서도 나쁜 조건 하에서도 나쁜 환경 하에서도 용케 대통령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그 틀을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박준 변호사님, 아유 분에 넘치는 며느리라고 여기서는 권력관계 며느리가 내 아들보다 한 수 위였다. 시아버지가 어지간해서는 며느리를 그렇게 올려서 얘기를 하지 않는데 이렇게 올려서 얘기하는 걸 봤을 때는 시아버지가 느끼기에는 그 며느리 어떤 사회 활동이라든지 또 시아버지 입장에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들보다는 며느리 최순실 씨가 좀 낫다고 본 것 같습니다. 이 두 부분 누가 권력이 세고 약하고 이렇게 보는 거는 어쩌면 대통령과 누가 가깝게 있느냐 이 부분이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 박관청 경쟁했던 그 말 있죠. 1순위가 뭐 최순실이고 2순위가 정윤회고 네. 그게 대통령하고 거리 부분을 봤을 때는 그래도 최순실 씨가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가깝다. 다만 두 네. 사람 부부 문제였을 때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 권력으로 봤을 때는 좀 셌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시아버지 증언이나 이렇게 보이는 거로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다시 검찰에서 오늘도 속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 바로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 지금 주말에 일괄 기소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자, 박근혜 대통령 이번 특검 조사를 받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니 우리는 대통령에게 진술 기회를 주려고 했었던 것이다. 이러면서 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범죄 혐의 유무도 결정하겠다. 바로 최순실 씨를 기소하면서 대통령 공소장에 이걸 쓰겠다는 뜻으로 쓰겠다는 보입니다. 뜻으로 공모. 보이네요. 네.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네. 자, 범죄 유무를 결정하겠다는 거는 그 최순실 씨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이 문구를 해석했다는 박 거죠. 대통령의 범죄 행위, 네. 유죄 행위로 보일 수 있게 네. 쓰겠다, 기술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모했다 이런 식의 표현은 최순실 씨를 기소하면서도 박 대통령의 유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문구입니다. 그 문구를 쓰겠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공소장에 이제 쓸 예정인데 대통령이 오셔서 한번 얘기를 했으면 네. 안 쓸 수도 있었다. 왜냐하면 대지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들어서 충분히 그렇죠. 어떤 얘기를 들어주려고 했었다. 극단적으로 봤을 네. 때는 최순실 씨나 안종범 수석이나 정호성 전 비서관이 본인들이 했으면서 다 대통령한테 미뤘을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극단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을 확인해주고 싶었는데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조차가 확인이 안 된다면 결국은 그 세 사람이 진술하는 대로 공소 제기를 하겠다는 뜻이고요. 아. 그 진술 자체가 그럴 겁니다. 안종범 수석도 대통령이 시켰고 네. 최순실 씨도 대통령이 시켰고 정호성 비서관 대통령이 시켰기 때문에 공소에 대통령 누구누구의 지시에 의하여 네. 아니면 공모하여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이렇게 쓴다면 공소장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 기소는 안 되지만 다른 사람 공장에 봤을 때는 기소가 된 것과 똑같은 혐의가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아, 그러니까 우리는 설명 기회를 주려고 했는데 그렇죠. 박 대통령이 놓친 거다. 지금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고를 그렇게 보면 거네요.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다음 주라도 온다면 네. 이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 끝까지 안 온다 그러면 그냥 이 사람들 진술대로 그대로 기소가 된다. 그대로 기소가 되면 범죄 혐의가 있는 걸로 기소가 되면 최소한 재직 중에 소추는 어렵더라도 탄핵 사유는 되는 거거든요. 네. 막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어쩌면 마지막 최후 통첩을 한 게 아닌가. 제발 좀 와서 조사 한번 받아보자. 받아보자. 그런 내용을 한 걸로 근데 생각이 지금 듭니다. 너무 늦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주중이라도 이제 다음 주에는 할 받는다면 조금 네. 다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요. 정윤혜 씨 얘기를 돌아볼게요. 부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는 지금 하야하라 압박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홍정선 기자, 지금 박 대통령을 여성으로서 보좌한 겁니까? 자, 박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었다. 남자로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 이건 너무하다. 약한 여자인데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그렇죠. 네, 정윤혜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가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다. 누구나 박근혜 옆에 있으면 다 죽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도 없더라. 그래서 이건 너무하다. 약한 여잔데. 그래서 본인이 아무도 옆에 없었지만 본인 하나, 나 하나가 네. 옆에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에서 계속 남자라는 걸 강조합니다. 남자로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 왜 그런 충정이 생겼냐? 나가 남자다운 편이다. 저는 이런 발언들을 들으면서 그 1995년에 방영됐던 드라마 모래시계. 거기서 고현정을 네. 목숨을 바쳐가며 지켰던 보디가드 이정재 씨가 생각이 이 그러니까 인터뷰를 본인이 보면서 나더라고요. 그냥 그런 걸 좀 꿈꿨던 게 아닌가. 그런데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굉장히 마초적인 남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대통령은 그냥 어떤 리더로서 따르고 이러는 거지. 약한 여자니까 지금 보호해줘야 된다고요? 자, 지금 이 상황을 한번 네.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대통령이 최순실 씨한테 모든 걸 다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이 네. 지금에서 보니까 네. 뭐 옷도 의지하고 또 뭐 뭐든지 다 어쨌든 국정에도 최 선생한테 컨펌 받아라 또 그러니까 그러면 시시콜콜이 다 누군가한테 의지를 하는 상황인데 동성인 최순실 씨한테 부탁을 했다면 동성인 최순실 씨가 뭐 도와주는 사람이겠지만 그런 모습이 이성인 이를테면 보좌관이지만 어쨌든 이 정윤혜 씨가 했을 때는 네. 명확한 여자로서 도와주고 싶다. 뭐 자기가 모시는 주군이지만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어떤 똑같은 상황이지만 네. 받아들이는 게 사실 좀 다르다는 거죠. 느낌이. 그러니까 그 느낌을 표현했을 테고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은 정윤혜 씨의 이런 좀 자신감 있는 인터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윤혜 씨와 최순실 씨가 밝히는 대로, 정윤혜 씨가 밝히는 대로 자기가 공식적인 직함이 있을 때 만약에 대통령과의 어떤 이 권력에서 멀어졌다면 결혼한 뒤에 98년도에 그 대구 달성 보궐선거 때부터 그때는 이제 보좌를 하다가 정말 당선된 뒤에는 입법보좌관이란 직함을 가지고 박 대통령을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2007년도에도 그 정윤혜 씨가 있었다고 할 때 또 최순실 씨가 그 전에도 정윤혜 씨가 보좌를 볼 때도 그 옆에 최순실 씨가 있었다고 할 때 왜냐하면 그 달성 그 선거 때도 그 아파트를 하나서 얻어서 사는데 세 사람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 정윤혜 씨가 함께 살았다는 증언들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쭉 세 사람이 오긴 했는데 그 20년을 한 98년 이후에 20년을 보면 앞에 10년은 정윤혜 씨가 좀 더 지근거리에 있었다면 분명히 2007년 이후에 10년은 최순실 씨가 좀 더 지근거리에 있는 그런 관계가 이어져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윤혜 씨 아버지가 또 얘기한 것도 있어요. 그때 왜 2007년경에 네. 아들이 밀려난 거 같냐 했더니 애미가 이 최순실 씨가 대통령한테 말을 한 것 같다. 네. 뭘 그렇게까지 의존을 그런 하냐라고. 얘기도 저희가 한번 또 네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A와의 단독 인터뷰에서는요, 바로 정윤혜 씨는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내가 아는 이유는
옳게 하려고 노력도 다 해오고 다도 그랬고. 예. 그러니까 여태까지 문제 없이 이러고 살고 있는 거지. 내가 뭐 알았다 그러면 몰라. 내가 한마디 했더니. 그때도 참 어렵게 인터뷰를 했었어요. 나는 몰랐지만 어쨌든 직언을 했다. 오늘 인터뷰에서도 이렇게 밝혔는데 또 하나의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 사람의 역학관계를 보여주는 이 발언이죠. 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다. 이혼하는데. 그런데요. 이 부분이 지금 가장 눈에 띄었어요. 박지훈 그렇죠. 변호사님. 나를 질투하긴 했다. 최순실 씨가. 이게 이혼을 했는데 그 이혼이 단순히 두 사람 안에 어떤 성격 문제라든지 애정 문제가 아니라는 어떤 뉘앙스의 어떤 인터뷰를 보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세 번째 부분이죠. 이 정윤회 씨가 신뢰를 더 받으니까 박 대통령한테 질투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막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세 사람, 특히 두 사람 부부는 부부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권력을 나누거나 어떤 힘을 나누는 관계가 아니었나. 그래서 두 사람 이혼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이상했던 부분이 협의 이혼을 하면서도 네. 뭐 공개를 안 하겠다. 양육, 뭐 돈 같은 거 일체 부부 사이에 있었던 일을 공개하지 않겠다. 네. 이런 부분은 아주 이례적이거든요. 네. 그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이례적이기 때문에 그걸 했다는 것 역시 대통령하고 관계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정윤회 씨가 인터뷰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권력적으로 네. 아내하고 조금 다툼이 있었다. 이렇게 아니, 변호사님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근데요, 이혼 소송할 때가 2014년 정윤회 그렇죠. 문건 파동, 그 그 직후죠. 2014년이 예. 직후인데 개명한 다음에 또 이혼 소송을 했거든요. 그렇죠. 개명을 하고 이혼 소송을 했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게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 그 중에 했던 거. 비밀 누설 금지. 그리고 재산 분할하고 이런 걸 포기를 했었거든요. 그 후에 네. 소송을 하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지금 봤을 때는 사실은 아주 이례적입니다. 아주 그 재벌 같은 경우 이혼할 때 간혹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벌에서 어떤 뭐 이혼 사유를 밖에 공개하기 곤란할 때는 요거는 있는데 이 이혼 조건 자체가 비밀을 유지한다. 이혼 조건 그런데 지금 오늘 뭐 얘기는 다 해버렸네요. 결국은 조금 해버렸는데 그 이혼 그 조건을 지금 깬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네. 저희가 이 두 분 결혼 사진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뭐 몇 년도에 어디서 정확하게 어떻게 결혼했는지 이런 자료가 정말 절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홍정선 기자, 네. 이 두 사람 어떻게 결혼해서 네, 한국 일단 만난 건지. 네. 이제 최순실 씨가 1956년생이죠. 정윤회 씨는 한 살 많은 55년생입니다. 네. 둘 다 그리고 한 번씩 결혼을 했었어요. 재혼이었고요. 네, 그런데 이 최순실 씨가 20대 중반 결혼 이후 지금 써있지만은 유치원을 운영하던 중이라고 했는데 사실 유치원 초기에는 전 남편 김 씨가 남편이었어요. 왜냐하면 네. 당시 증언이 가구를 그 남편이 하는 가구 그 매장에서 싹 다 들여서 바꿨다. 네. 근데 이게 그러면 부인이 유치원 하는데 부인 돈으로 남편 거 가져오면 무슨 상관이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사회복지법인 그 새마음 종합병원을 명지병원에 넘긴 매각대금 3억 5천만 원을 가지고 만든 유치원이었어요. 네. 말하자면 복지법인의 돈입니다. 근데 남편의 그 가구 매장에서 가구를 들여서 유치원 가구를 싹 바꾸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럼 초혼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그 뒤에 94년경에 이제 이 정윤회 씨와 조우를 하게 됐는데 어떻게 하게 되냐면 1981년에 대한항공에 입사했던 그래서 보안 승무원으로 10여 년을 근무했던 정윤회 씨가 그만두고 여행업을 합니다. 이때까지 네. 초혼 상태예요. 네. 이 여행업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부를 축적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뒤에 부인과 이혼하고 다시 뭐 커피 기계도 수입하고 체육용품도 여러 가지 수입하고 했네요. 하는 이런 씨가. 사업상을 하고 또 그때 당시에 그 어떤 승마장업하는 주얀슨이라는 것도 세우고 제가 좀 얀슨도 세워요. 그게 94년인데 그 뒤에 그때쯤 이 최순실 씨를 만났거든요. 사무실이 가까웠다 그래요. 네. 그랬다가 이제 96이제 5년에 결혼해서 6년에 이제 정유라 씨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 뒤에 이제 또 일식집 뭐 풍운이라는 것도 또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그 최순실 씨와 결혼하는 그 전후반 그 즈음에는 사업가로서의 모습으로 있다가 98년도에 이 대구 달성 보궐선거를 계기로 해서 이제 정치 쪽으로 발을 디디게 되죠. 네. 이 두 사람 얘기는 정말 풀어봐도 정말 궁금한 것들도 또 풀어봐야 될 대목도 짚어봐야 될 대목도 많은 것 같습니다.